유리함수의 절대값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 한 점에서 만난다. 0이 아니다. 부호를 모른다는 얘기죠. A의 부호를. 그러면 따져보는 겁니다. 만약에 A의 부호가 플러스고 대칭의 중심 0, B 대칭의 중심이 위쪽에 있다면 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가 B겠죠. 0, B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되면 내려간 부분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교점이 어떤 직선 하나와 만나네요. 그러면 B가 2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fx 쪽이고 그 다음에 역함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역함수의 정근선이라 할게요. 역함수의 정근선은 얘가 되어야 하니까 역함수는 x는 2에서 정의가 될 수 없어요. 정의 안 된다 그죠? 누가? 역함수가. 그런데 2를 대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b가 2인 경우는 모순이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약에 a가 플러스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인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뭐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이렇게 내려간 것이 이렇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얘가 2가 돼야 되고 그러면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a가 플러스라면 모순인 상황이 생긴다. 자 그러면 b가 음수인 fx의 정근선이죠. 0, b가 대칭이 중심인데 뭐 a가 양수라면은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절대값 그래프니까 이 점근선도 위로 이렇게 딱 이동하고 함수도 이랬던 애가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축 밑에 내려간 애가 이렇게 올라가 주면서 여기가 비었는데 그쵸? 여기가 비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되죠. 그게 2가 돼야 됩니다. 즉 b는 마이너스 2예요. b가 마이너스 2여야 조건을 이렇게 만족시키죠. 마찬가지로 a가 음수면 뭐 여기는 그대로니까 그러면은 뭐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을 거고 이렇게 그려졌을 텐데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 b였던 게 마이너스 b로 오고 이런 식으로 가던 게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교점은 여기 하나서만 나오니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구나. 이제 대입해야죠. f와 f 역함수의 대칭의 중심 정말 강조 많이 합니다. fx의 대칭 중심은 0, b 그럼 역함수는 마이너스 2, 0 그럼 함수식은 x분의 a 빼기 2 역함수는 x 플러스 2 이거 그대로 유지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분의 a는 한다면 f2 있죠. f2 2분의 a 빼기 2 그럼 마이너스 4분의 a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는 8 그러면 함수식은 자 계산 조심해야 돼요. 다시요. f 역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2 맞습니다. 근데 f2는 2분의 2 빼기 2고요. 거기 1을 하나 더 빼야 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넘어갔고 여기 마이너스 3이죠. 그러므로 a는 12입니다. a는 12예요. 그러니까 이 12라고 썼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8을 대입하라는 거였으니까 8분의 12 빼기 2 해서 이게 얼마야? 4, 32, 4, 2, 8 마이너스 2분의 자 이제 잠깐 개념적인 얘기 잠깐만 할게요. 자 이런 얘기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예요. 자 유리함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x-a의 k 플러스 b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f 역함수도 p, q를 지나고 fx도 p, q를 지났다고 합시다. 이 얘기는 결국 이 얘기로부터 f 함수는 q, p를 지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fx 자체가 이 의미는 이 모양 봤을 때 100% 반드시 무조건 출제될 수 있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수식이 보이면 그러면 fx는 y는 x의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x의 대칭시키면 fx 위에 있는 점이 fx 위에 있다. 이거 저번 프린트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fx의 대칭축이 y는 x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a와 b는 반드시 같아야 돼요. 대칭축이 a는 b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강조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어떤 유리함수가 있는데 원래 함수가 p, pq를 지나는데 원함수와 역함수가 p, q를 교점으로 갖는다. 이런 상황이 보였다. 이 뜻은 fx가 p, q, q, p를 지나는 것이다. 결국 이 뜻은 y는 x의 함수를 대칭시키면 자기 자신이 된다. 대칭축이 y는 x다. 대칭의 중심이 같아야 된다. 이거 참고적으로 잠깐 이 모양이 보이니까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여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테크트리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 대칭의 중심, 그러니까 점근선의 y좌표, 이 점근선의 y좌표가 왜 중요하냐면 점근선의 y, 그러니까 점근선의 y좌표 점근선의 y좌표가 역함수에서는 점근선의 x좌표가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데 이게 2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괜히 맞춘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숫자 맞춘 겁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왜? 정의가 안 되니까. 그럼 b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다. 자,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잠깐만 얘기하면요, y는 2. 그러면 얘의 정근선이 양수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합시다. 만약에 그냥 문제를 만든 이제 다 이해한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곡선 이 함수는 직선하고 여기가 음수였어요. 여기가 음수였으면 여기가 음수였을 것이고, 음수일 테니까 b는 양수일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 여기가 양수죠. 양수다 보니 b는 이 대입된 것과 다른 부호였다. 그래서 2였을 때 마이너스 2였다. 실제로도 그랬죠.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방향성은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뭐 문제를 한번 만든다고 가정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 마이너스 3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3입니다. 2니까 마이너스 2였듯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면 플러스 3일 거예요. 이것도 뭐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어찌되었든 요 y는 2, x는 2 안 된다. 그래서 b는 음수다. b 음수라면 정확하게 이것과 부호가 다른 녀석이 나온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다 이해한 학생은 제가 다음 문제에서도 또 한번 강조할게요. 한 번 더 연습했습니다. 합니다. 만약에 b가 플러스라면은 이렇게 점근선의 y좌표가 얘가 될 것이고, 이때 a가 플러스라면 요렇게 저렇게 될 텐데 절대값이니까 이제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됐어야 되는가? 3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fx의 점근선의 y좌표잖아요.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x는 3이 돼요. x는 3에서 정의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만약에 a가 음수라면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a가 음수라면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릴 텐데, 그럴 텐데 내려간 거 올려주면 이런 식이 되면서 마찬가지더라. a는 큰 영향을 주는 데가 아니다. 이게 3이 돼야 되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정의가 될 수 없죠. 그러므로 b가 음수일 때는 아니 됩니다. 아니 돼요. 그러면 b가 음수일 때 a가 양수라면 여기가 b 내려가고 이렇게 됐던 것이
b가 마이너스 b가 되면서 요 밑에 있던 애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가 3이 된다. 아, 이거 지금 뭐야? 얘가 양수인 거죠. 얘가 양수인 거. 만약에 얘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점근선이 중요하니까 이게 b였고 마이너스 b는 얘가 됐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되고 내려간 놈 올려주고 이러니까 a 값과 a 부호와 상관없이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b가 마이너스 3인 걸 알았다. 그래서 f와 f 역함수의 대칭의 중심을 보면 0, b 마이너스 3인 거 알았죠? 그래서 0,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3, 0 그럼 함수식은 x분의 a 빼기 3 얘는 x 플러스 3분의 a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대입만 하면 되죠. f 역함수 3 집어넣으면 6분의 a f3은 3분의 a 빼기 3 거기다가 2까지 빼야 되고 마이너스 6분의 a가 마이너스 5니까 a는 30 그러면 x분의 30 빼기 3 그래서 5 집어넣으면 6 답은 3이 되는 건데 문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방식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서 문제에서 잠깐 얘기했던 말았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여기 지금 y죠? 3이라는 것처럼 이게 만약에 플러스 k였다면 b는 이 y 값의 다른 부호 값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k 값이 음수였다면 그때도 b는 마이너스 k 즉 예를 들어 여기가 3이었고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이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기 분명히 마이너스 2에 대한 정보를 줄 거고 그때 b는 2다. 뭐 시험 대비다 보니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이해를 했다라고 이해를 한 학생한테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들어오겠죠. 이해를 하자는 거지 외우자는 게 아닙니다. 자, 유리함수의 절대값을 씌웠어요. 그러면 이 함수가 x축 밑으로 내려갔을 때 위로 올려야 되겠죠. 조건이 나왔습니다. f 지금 x분의 2 x분의 2 빼기 1이 0이 될 때 2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점근선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x축 대칭시키면 여기 1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갔다가 요 내려간 녀석이 이렇게 1을 향해서 가겠죠. 이런 상황에서 함수값이 같아지려면 이런 상황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고 여기 1이니까 벌써 기억은 틀렸습니다. fb는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자, a가 들어갈 때는 그냥 원함수 여기에 들어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a분의 2 빼기 1이고요. 그 다음 b가 들어갈 때는 내려간 부분을 올려준 그러니까 b를 대입했을 때 부호는 같고 크기는 같고 부호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1 빼기 b분의 2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도 이걸 자꾸 못하는 학생도 있어요. 이 함수 값의 부호가 다르다. 넘겨주면 a분의 2 b분의 2가 되고 2를 약분하면은 a분의 1 b분의 1 될 거고 통분 해서 여기로 갔다가 넘어오면 a, b 그리고 a 플러스 b가 넘어오는데 이거 딱 봐도 강제 인수분해 이게 는 0이잖아요. 이따가 똑같이 1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빠르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1이라는 얘기는 곱씨 합과 같다는 얘기고 그러면 곱이 2차 두 개의 문자 곱해진 2차 1차 이걸 보고 이걸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b는 2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b는 2보다 크니까 여기는 1보다 크죠. 그러면 여기는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0보다는 클 거고요. 그죠? 그래서
1과 2 사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이거 FA, FB 곱하라고 했는데 FA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FA죠. 그래서 이게 FA고요. 이게 FB였죠. FB 절대값 취해야 되니까 여기는 A분의 2-A이고 여기는 B분의 B-2니까 마이너스를 빼면 이 얘기죠. 그래서 간단히